안녕하세요. 의료법규와 의료안전위, 의약품 안전을 발표하게 된 김민주 정서아입니다. 순서로는 의약품과 의약품 안전, 의약품 관련 법안과 의약품 사고의 심각성,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의약품 안전과 IT로 구성되어 있고 퀴즈와 참고자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의약품의 정의는 의료에 쓰이는 약품이며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며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의약품은 의약의품과 의료기기가 아닌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분류입니다. 약사법 제2조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의약품은 오용과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며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의 제형과 양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정의되어 있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근거하여 면허가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약품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오용과 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오용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하거나 지시사항을 무시하여 사용하는 행위이며 약물 남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부적절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의약품의 형태입니다. 의약품의 형태로는 액체, 정제, 캡슐 물약, 흡입기, 주사, 패치, 국소성 의약품, 저약, 구강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체는 유화액과 현택액과 같이 용해되거나 현탁되는 의약품 조제 형태이며 고체에 비해 빠르게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형태의 약품보다 작용 시간이 짧으며 쏟기 쉽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제는 원형이나 타원형 같은 고체 형태의 의약품이며 입으로 섭취가 가능하고 삼키기 용이합니다. 다만 표면의 코팅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 캡슐은 약품에 젤라틴 소재의 껍질을 씌운 의약품이며 부드러운 젤라틴 껍질로 인해 삼키기 쉽습니다. 또한 보관 조건이 특별하며 용해되기 쉬운 물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약은 액체 형태로 눈이나 귀, 코와 같이 감염된 부위에 바를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흡입기는 폐로 직접 압력을 가해 분사하는 형태이며 흡입기는 천식에 빠르게 작용하는 완화제로 만성기관지염에 처방됩니다. 부작용으로는 흉부의 불편함과 현기증, 불규칙한 심박 등이 있습니다. 주사는 피부의 바늘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장치이며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하여 감염의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패치는 피부에 접착하는 형태의 의약품이며 한 장으로 며칠간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접착제를 떼어내는 즉시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소성 의약품은 크림이나 로션, 연고 같은 형태로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의약품입니다. 부작용 및 독성을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고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약은 직장으로 삽입하는 의약품이며 구강으로 섭취하는 처방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부작용으로 불편함과 예측할 수 없는 직장 내 흡수가 있습니다. 구강정은 흡수를 위해 볼에 부착하는 정제 형태의 의약품입니다. 위장이 약품을 흡수시키지 못하는 경우 구강정을 사용하게 되면 빠르게 흡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강 내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약품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의약품 안전이란 모든 약물 사용에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안전한 의약품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모든 의약품은 병을 치료하는 유효성만큼이나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관련 법안입니다.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처방전은 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재의 용기 또는 포장의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영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또는 인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6만 2,98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능군 분류로 보면 해열 진통제 계열의 약품이 3만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은 부작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항암제, 그람양성 음성균작용제, X선 조영제 등 순으로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약품 관련 사고 및 부작용은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안전한 의약품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사고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불법 의약품에 대한 관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가 보편화하면서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샀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 사이트와 구매 대행 사이트 15곳에서 처방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 15종을 2차례씩 주문해 본 결과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 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의약품은 소비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내 우편물로 배송된 2개 제품은 통관 금지 성분이 포함돼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불법적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0개 제품은 통관 금지 성분이 들어가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는 방법으로 3건의 단속을 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녹내장에 처방되는 약을 직구로 구매해 속눈썹 연장 목적으로 사용하다 눈 주위에 색소가 침착되는 등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중고거래 앱에서 불법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다는데요. 그에 대한 관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앱을 통해 이것저것 사고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의약품을 사고 판다는 게시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엄연한 불법이지만 감시와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거래 글입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다이어트용이지만 필로폰 대체제로도 쓰이는 걸로 알려진 향정신성 전문 의약품이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값은 넉넉하게 쳐줄 테니 자신에게 팔라는 글까지 버젓이 올라있는 실정입니다. 피임약과 인슐린 주사제, 심지어 바르다만 연고까지 거래됩니다. 처방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경고는 함부로 구입하지 말라는 본래 뜻 대신 약효가 강하다는 보증처럼 포장됩니다. 법상 약사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특히 전문 의약품은 약사도 의사의 처방 없인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법을 어기는 겁니다. 온라인 중고시장 의약품 불법 거래는 최근 3년간 적발된 게 식약처 통계로 6,400여 건입니다. 중고거래 업체들이 키워드 차단 등으로 불법 거래를 걸러내곤 있지만 의약품 종류와 이름이 다양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실정. 그래서 실제 불법 거래는 단속 건수보다 대단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중고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의약품 중고거래가 많은 걸로 파악된 중고거래 업체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실태와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시청하신 동영상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관 그리고 환자 개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전주기 안전 관리를 위한 법률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GMP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원료와 약품의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환자 측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웹과 앱을 사용하여 약물의 오용 및 남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 측 예방관리 중 중점 추진 사항을 보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감시 및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기준 규격 마련 재평가 및 시험 방법의 재개정과 안전한 의약품 생산 기반 확립을 위한 표준 제조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제조소 GMP 감시 및 유통품질 관리 기준 운영 등 관리를 해야 하며 표시 기재 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 관련 법령 재개정 및 제도 마련을 개선해야 하고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하며 안전관리 지침 마련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가 신고 등록 총괄 및 생산 실적 등 통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검사 제도 선진화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 체계를 진단해야 하고 독성정보 DB 구축 및 독성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험 검사 기간 지정 사후 관리 및 품질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측 예방 관리 중 중점 GMP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MP는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으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의 규제기관 및 국제기구는 자체적으로 GMP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의약품 등록에 불이익을 줍니다. 기업 측은 GMP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원료와 약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시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 유명 제약사가 전문 의약품을 위생이 엉망인 천막에 며칠씩 보관해 놓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습도와 온도 조절 장치도 없었는데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자칫 변질된 의약품이 유통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제약사의 의약품 보관 창고. 바로 앞에 천막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생리식염주사액 등 전문 의약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쪽 구석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바닥엔 하얀색 새똥이 가득합니다. 얼핏 봐도 관리가 엉망입니다. 새들이 살고 차도 들어가서 주차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의약품 보관과 유통을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규칙에 따라 더러운 곳에서 분리해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실온 보관이 원칙인데 통상 실온은 1도에서 30도를 의미합니다. 천막안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전국 병원에 납품되는 의약품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설비가 없는 곳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40도가 올라갔고 또 천막에다 대고서 했을 땐 44도인가 3박 4일 정도 여기에 있었다고 봐야죠. 제약사 위탁을 받아 창고를 관리하는 물류업체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실수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은 창고를 놔두고 굳이 천막에 의약품을 둔 이유는 뭘까? 업체 측은 택배기사들이 손쉽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당일 출하 의약품에 한해 천막 안으로 옮겨 놓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관하는 창고, 출하 작업하는 창고 안에 분리해야 되고 새벽에는 가져가야 되고 어떤 시각에 봤을 때는 조건이 좀 일탈되는 그런 데 보관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천막에 의약품을 옮겨 놓은 건 출하 과정에 해당해 식약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관의 관점과 아니면 출하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식약처는 보관 기준을 어긴 곳에서 의약품을 오랜 시간 놔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40도가 넘는 곳에 의약품을 놔두면 변질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품이 다 어느 단계에서나 유통에서는 보관 조건을 지켜줘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 안전규칙을 어기면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최소 1개월 판매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윗과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어플리케이션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제작한 건강정보입니다. 이 앱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병원들의 평가 정보와 진료비 확인 신청,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등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내가 먹는 양의 성분과 다양한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입니다. DUR은 환자의 처방 정보를 공유해서 의사, 약사가 처방 조제할 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병용시 또는 어린이, 노인, 인부에게 투여 시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 등을 알리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물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DUR의 주요 목적은 예방할 수 있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DUR을 통해서 2015년 1에서 3분기 9개월 동안 총 8억 2천만 건의 처방 중 5.2%에서 처방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의약품 사용 시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길라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DUR에 대한 관련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계산. 사람들이 더하기만 생각하고 있을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빼기를 생각합니다. 건강한 빼기 DUR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걱정을 빼드립니다. 어떻게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약물을 빼드립니다. 다른 병으로 중복해서 처방받은 약물을 빼드립니다. 어린이, 노인 등 특정 연령대가 먹으면 위험한 의약품, 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빼드립니다.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도 빼기. 일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의약품도 빼기. DUR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똑똑한 뺄셈을 하느냐고요? 온 국민의 의약품 처방 조제 내역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더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이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정보를 병원과 약국에 즉시 제공. 나도 모르는 사이에 DUR이 다 알아서 쏙 빼줍니다. 잘 빼서 건강하고, 잘 빼니까 안전하고, 잘 뺐더니 국민 부담도 적어집니다. DUR, 국민을 위해 뺍니다. 다음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한 사례입니다. 모든 의사가 약물 처방 오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처방 오류를 진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기반을 둔 매드어웨어에서 의료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하여 의사가 표준 치료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처방전을 잠재적 오류로 판단해서 경고합니다. 2018년 미국 내 4개 병원에 도입이 되어 성공하였고 높은 오류 탐지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경고 발생률도 10%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및 RFID와 같은 기술을 도입하여 전략 사업의 모델을 구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올 1월부터 오라클의 아거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 개발부터 시판 후 약물 감시 활동까지 관련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별 기준에 맞게 최적화한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미 외국 제약사들은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동을 시작한 한미약품 8탄 공장은 RFID를 이용해 의약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적정 생산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산 관리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패턴과 연동해 생산량을 조절하면 의약품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IT 기술의 발전은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의약품 안전 예방으로 가장 옳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환자 측은 DUR 등을 이용하여 직접
약 성분을 검토하고 확인한다입니다. 문제 2번. 의약품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로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 전에 근거하여 면허가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약품이다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한 자료의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법규와 의료안전, 의약품 사고에 대해 발표한 김민주 정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